여러분 반갑습니다. 헤어지세요! 어반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때문에 헤어지세요! 하게 된 사연이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이 사연이 누구도 빠르게 넘는 다르게 되게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반려동물 때문에 파혼하게 되는 이 사연을 보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때문에 개빠라고 하지, 그치? 파혼당하게 생긴 현대 오일뱅크 아저씨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남자가 일단 좀 나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 뭐 댓글 내용들 쫙 다 읽어보니까 한 41살, 거의 나랑 동갑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연애를 1년 반 정도 했고 이미 예시까지 잡아놓고 신혼집에 입주한 지 한 달 정도 된 거야. 그래서 여친이 개를 기르고 있고, 혼자 자취할 때 키우던 개인데 얘가 6살이거든. 그러니까 얘랑 같이 신혼집에 오게 된 거지. 그리고 이 개 때문에 파혼당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처음에 내가 봤을 때 이 사연이 좀 조짐 같은 게 보였거든. 그래서 처음 만날 때는 뭐 이제 개를 키운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자기는 뭐 개 고양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근데 뭐 동물 키우는 게 뭐 크게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연애를 했는데, 근데 여친이 개를 좀 극성으로 좋아했어. 데이트를 하다가도 하루에 한 번씩 산책시킨다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다가 오빠 우리 개 산책시켜야 돼 이러고 집으로 갔던 거야. 그치? 그리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애견 카페 이런 데를 갔는데, 솔직히 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섭섭하긴 했는데, 근데 뭐 자기도 같이 데이트하고 싶고 그래서 종종 따라다닌 거였지. 그리고 이 사람 나이가 이제 좀 있어가지고 결혼이 급하기도 했고,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고 아기 생기면 아무래도 개를 키우긴 힘들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긴 했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패착이었던 것 같아. 결혼하고 아기 생기면 개를 키우긴 힘들긴 할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나고 아기가 생기면 개를 파양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도 생각을 잘못했던 거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닌 거야.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더 미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 개를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보았던 개를 이제 맨날 보는 건데, 여자친구가 걔랑 같이 자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걔랑 같이 자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걔를 거실에 두고 이렇게 자긴 하는데, 그러면 그때 걔가 이제 엄청 끙끙거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뭔가 같은 공유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찜찜하고 이래저래 훈련도 시켰는데, 근데 결국엔 그게 잘 안 되는가 봐. 그러다가 결국에는 참다가 남자가 야 이제 걔를 키우긴 힘들 것 같다 말하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막 엉엉 운 거야. 그러면서 이럴 거면 연애할 땐 아무 말이 없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살아보니 뭐 자기가 걔를 더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된 건데, 여친 반응은 또 섭섭하다는 거지. 그래서 야 걔랑 사람이랑 같냐? 라고 하니까 여자친구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서 알러지 생기면 어떡하냐 물었는데, 야 그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앞서갔냐고, 그때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걔랑 몇 번 더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는 안방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걔 거실에서 걔랑 같이 자고 있는 거야, 여자가. 그러더니 나중에 오빠 우리 파혼해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남자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파혼까지 할 일이야? 평생 배우자가 될 사람보다 걔가 그렇게 소중해? 이렇게 해서 자기는 되게 속상해서 글을 올렸는데, 이게 전쟁터가 될 줄은 몰랐지. 댓글이 630개가 달렸거든. 그래서 우선은 일단 댓글 반응부터 보자면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 사람보다 강아지인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조상신이 라스트 찬스를 준 것 같은데 도망쳐라 라고 말하는 한국 거래소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또 여혐이라고 얘기했나 봐. 그래서 이게 무슨 여혐이야, 정신 좀 차려라. 저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 낳아도 자식보다 강아지가 우선순위다. 사람보다 동물이 우선순위인 사람이랑은 안 엮인 게 베스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새는 무슨 말만 하면 야 하지 마라 약간 이런 게, 솔직히 나도 그래. 나도 이게 내 무슨 말만 하면 야 하지 마라 이런데, 무슨 말만 하면 여혐이야. 짜증나 이건. 나도 존나 짜증나 이것도. 나는 인간 혐오라고. 나는 요새 유튜브 하고 나도 정신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난 남자자 다 싫어 지금. 근데 나한테 남혐하지 마라 이런 댓글은 없거든. 그러니까 뭐 여튼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는데, 되게 전반적으로는 봤을 때 남자를 패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어.
그래서 파혼감은 맞다. 애초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랑 가치관이 다르는데 그걸 같이 살 수 있다 생각한 게 잘못이다라고 해서 자기는 반려동물 안 키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요기에 대한 현대 오일뱅크는 나도 여친 사랑하니까 결혼까지 결심했고 예 그리고 여친도 그런 걸 건데 배우자가 힘들다고 하면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거의 다 남자를 오지게 패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가치관의 차이지만 여자한테는 가족인 존재다. 결혼까지 생각한 상대에 대해서 여친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라고 말하는 게 별로다. 비록 동물이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인데 애초에 받아들일 마음 1도 없는 태도에서 파혼을 결심한 거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강아지를 싫었으면 애초에 연애도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결혼하면 당연히 둘은 한 세트인데 파혼을 잘했다고 봄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대오일뱅크는 뭐 계속 그런 거야. 처음엔 나도 내가 이렇게 개를 싫어하는지 몰랐으니까 시작했지 이런 반응이거든. 그냥 그 뒤로도 거의 한 9대1 비율로 현대오일뱅크를 오지게 패는 분위기더라고. 그래서 얘도 답답해서 이게 글을 하나 더 적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말을 안 하는 게 잘못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나도 같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라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걔가 자기 집이랑 현관이랑 일정 공간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훈련시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간간히 가다가 왜 이렇게 짐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댓글 보니까 9대1로 남자를 패고 있으니까 걔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데 유기견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많겠냐고 저런 사람들이 유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걔를 먼저 길러봤는데 생각보다 걔가 힘든 거야. 그러면 그때 유기를 하니까 걔를 진짜 좋아하는 저런 여자들은 절대로 유기를 안 해. 그래서 우리 고모도 되게 좋아하거든 걔를. 그런데 마지막에 걔가 죽을 때 루키라고 있었는데 걔가 거의 치료비만 한 1200 깨졌어. 치료비만. 결국에는 무지개 다리 건너갔지. 그래서 그 와중에서 사람과 동물이 중요도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애초에 이게 뭐 공존할 수 없는 세계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태도에 대한 것들 있지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 조금 타일러가 했던 말 비정상회담 이 덧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이 좀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전에 비정상회담에서 사연 나왔었는데 타일러가 한 말이 다가온다. 쓰니 문제는 지금 뭐냐면 상대의 세계를 고려하고 인정하고 양보하며 협의점을 찾아 실행하는 면이 없다. 나냐 걔냐를 가지고 딱 잘라서 상대에게 포기야 선택하게 만드는 거다. 지금은 나, 걔. 그럼 나중에 뭐가 될까? 육아냐, 직장이냐, 친정이냐, 시댁이냐, 무궁무진하다.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국면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난 안 중요해, 그럼 난 이런 것들을 여친은 무의식적으로 느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그냥 억울하면 파혼하라고 얘기했는데 걔는 동물이고 아기는 사람이다. 어떻게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고 아기는 우리 아기인 거고 걔는 여친 개인 거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 뒤에도 사람들이 댓글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주고 알려줘도 글쓴이는 1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오지게 쳐맞으면서 끝났는데 남자가 근데 여기에 대한 내 생각은 조금 달라. 그래서 거의 한 9대1로 오지게 쳐맞았거든 현대오일뱅크가. 근데 나 역시도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존냥이 한 마리 기르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도 고양이를 기르는 입장인데 우선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방금 비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 있잖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타협하려는 자세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자세가 하나도 없는 건 오히려 여자친구란 말이야. 지금 와서 남자친구라도 같이 살아보려고 했잖아. 한 달 동안 같이 살아보려고 했고 걔를 교육시키려고 했고 근데도 안 되니까 결국엔 싸우게 된 건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여자는 양보한 게 단 하나도 없거든 사실. 단 하나도 없잖아 지금 와가지고. 그치? 결국에는 거실 나가서 걔랑 같이 자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나는 오히려 이런 양보와 배려와 타협점에서 얘기를 할 때 나는 여자가 더 문제가 있다고 봐.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 역시도 이제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애초에 타협이 안 되는 세계라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 중에서 이런 전형적인 개빠가 한 명이 전가라는 애가 있어. 딩크로 살다가 마지막에 지금 애 낳고 이제 애 돌보고 지금 이혼할까 얘기 나오고 있는 전가가 있는데 근데 나도 맨 처음에 전가 좀 이해가 안 됐거든. 개를 좋아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전가 개가 하루라고 허스키야 되게 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큰 개를 집에서 기르는 게 좀 상상이 잘 안 됐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큰 개를 집에서 기르고
전가가 자기 방은 없는데 하루방은 또 있어 그게.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자기가 혼자 있고 싶으면 하루방이나 하루 이게 밖으로 끄집어내고 지가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단 말이야. 오면 와이프가 가서 야 너 뭐 하는데 이러면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있는데 나 역시도 처음엔 그렇게 큰 개를 집에서 기르는 게 좀 상상이 잘 안 됐거든. 근데 지금은 또 이해가 되는. 내가 복도를 기르다 보니까 내가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뭔가 좀 내가 생각하는 그 반려동물의 세계관이 조금 더 확장된 케이스긴 한데 근데 애초에 이게 저 여자는 개를 진짜 준내 좋아하는 거야. 준내 좋아. 그러니까 내가 개를 안 기르는 이유는 뭐냐면 개는 케어해줄 게 진짜 많아. 혼자서 하기엔 되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케어를 해줘야 돼. 근데도 데이트하다가 집에 가고 이 정도면 얘는 진성 개빠라고 볼 수 있는데 남자는 처음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도 처음부터 애 나면 자연히 파양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애초에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 정치로 따졌을 때도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 좌파와 우파랑 다 어울리는 그런 게 있거든.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질이 좀 있잖아. 나는 이게 빨갱이적인 것도 있고 숯불적인 거 둘 다 가지고 있잖아. 솔직히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극자와 극우는 절대로 이게 말이 통할 수 없는 것처럼 반려동물 싫어하는 사람이랑 개빠는 절대로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나는 남자는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저게 저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이냐. 남자도 약간 어리둥절할 거란 말이야. 근데 동물을 기르는 사람 입장은 항상 저런 식으로 강하게 날이 서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어. 그래서 저기에 남자를 되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마 나는 고양이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일 거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 역시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 형 복돌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만약에 결혼할 사람이 뭐 고양이 알러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실제로 이 질문을 들었거든. 그래서 내 전 여자친구도 맨 처음 복돌이 귀엽다 하다가 우리 집에서 며칠 이렇게 같이 산 적이 있었거든. 한 보름 정도. 근데 보름 같이 살더니 복돌이 오늘 야 너도 난 너 싫어. 여러분들이 보는 복돌이는 되게 귀여운 면만 보는데 이 새끼가 엄청 지랄 맞아요. 아비시니안이 되게 악명 높은 고양이라니까. 근데 나는 지금 와서는 뭐 되게 좋아. 자다가 한 번씩 나 때려서 깨우고 그러거든.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막 이제 내가 자면 항상 얘가 날 깨워. 그러니까 고양이 기르는 사람도 아셔야 되는 게 고양이는 항상 주인을 깨웁니다. 그게 자다가 일어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고양이 못 길러 진짜. 근데도 나는 복돌이가 그게 깨워도 별로 나쁘지가 않은 게 얘가 골골골골 거리면서 와. 기분 좋으면 골골송 부르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다 골골송 부르면서 살살 스치고 지나. 그러면 나는 자다가 일어나도 지금은 이제 아유 얘가 또 기분 좋은갑다 이러면 그래 복돌아 이러면 나 그냥 더 자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애초에 이게 용납될 수 없는 세계관에서는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기르면서 좋아진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애를 낳았을 때 그건 되게 많이 봤어. 아 나 애 되게 싫어요라고 하는데 지 새끼 나면 그때는 물고 빨더라고. 그게 진짜 그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동물을 극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내가 본 적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큰 개랑 같이 집에서 막 사는 게. 그리고 얘가 똥을 싸면 이게 사람 똥인지 개 똥인지 분간도 안 되는데 그런 개를 집에서 기른다는 건 더더욱더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나도 그래서 신경을 쓴 게 뭐냐면 여자친구 생기면 맨 처음 와가지고 일단 고양이 알러지 있나 없나 이것부터 난 좀 확인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도 뭐 정말로 사랑하면 어쩔 수 없지. 정말로 사랑하면 그러면 그냥 고양이 창고 같은 거 하나 더 얻어가지고 복돌이 따로 이렇게 키우고 내가 거기 자주 왔다 갔다 갈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얘는 또 내가 없으면 맨날 찾아 그게. 실제로 그래. 그래서 내가 일본 갔을 때도 원래는 좀 오래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황과장이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일부러 자라고 했거든. 근데도 황과장이 그런 거야. 복돌이가 똥을 안 싸는 거야. 똥을 안 싸가지고 오늘 똥이 없으니까 똥을 안 싸니까 보니까 애가 밥을 안 먹는다고. 애가 완전 말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사진 보는데 사진 찍었는데 얘가 원래 슬림한 고양인데 엄청 말라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거 보고 그 다다음 날에 바로 귀국했거든. 얘는 원래 이런 존냥이가 돼버린 거지 얘는. 그지 복돌아.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이런 애가 돼버린 건데 나도 이제 그런 상황이 막상 오게 됐을 때 장담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게. 근데 나는 뭐 이제 뭐 내 애가 알러지 있고 그러면 뭐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나는 딱 이 정도까지인 인간인 거지. 복돌을 되게 좋아하지만 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용납 안 되는 사람은 애초에 전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좀 나는 내가 봤을 때 좀 극성인 부분들은 조금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극성인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반려동물을 엄청 좋아하잖아. 그러면
거의 같은 극성인 사람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욕을 처먹고 있지만 사실 남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 애초에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는 건 여자거든. 그러니까 나는 남자가 되게 안타깝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개를 기르는 그런 뭐 이제 개빠 입장에서는 또 그 한 발자국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 세계관 자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반려동물이냐 아니냐, 상대방이 반려동물이냐 아니냐, 여기서 오는 간극이 엄청나게 크게 벌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우리 복돌이가 야 일어나봐 이 새끼야. 우리 복돌이 일어나봐 이 새끼야. 나도 복돌이 되게 좋아해. 복돌이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 새끼 눈 보소. 근데 만약에 뭐 이게 나도 뭐 어쩌다가 뭐 국제결혼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국제결혼 여자가 나야 고양이야 이러면 씨발.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야 고양이야 이거는 여자들이 훨씬 많이 하지 않냐? 나야 일이야 막 이러고 나야 부모야 이건 보통 고양이들이 고양이보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그런 레퍼토리긴 한데, 근데 여튼간에 그건 사실이야. 서로 간의 세계관을 존중해줄 필요는 있거든. 근데 그게 절대로 섞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일 만났는데 만난 사람이 반려동물인데 난 동물이 싫어. 그러면 제일 먼저 체크를 해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 같은 경우도 잘못한 게 야 얘가 나중에 애 낳고 나면 걔를 파양해야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 생각하고 들어간 부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둘 다 잘못한 건 사실인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남자가 너무 많이 까이는 것 같다. 뭐 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오씨 16분이나 얘기했네. 별거 아닌 이야기 16분 동안 늘어뜨려서 죄송합니다. 복돌아 사과는 네가 해라. 스미마생. 스미마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미마생.